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법 데일리 테스트 17회죠. 17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발명 X에 대해서 특허 등록을 받았고 특허 번호는 9805. X 특허 받았는데 등록 번호가 제 9805호이고요. 을은 발명 Y에 대해서 등록을 받았는데 제 9081호입니다. 이렇게. 이거야 이거. 제 번호예요. 제 번호야. 989 9081. 우리 종합반분들 지금 전화 드리고 있는데 이 번호가 제 번호입니다. 상담 전화 드릴 때 이 번호면 김영남이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을 받았고 1번 갑이 발명 Y를 제조했네. 이 남의 거 제조했네요. Y를 제조하고 판매하면서 특허 표시 9805를 했어요. 9805를 표시했어. 허위 표시냐? 라는 허위 표시냐. 일단 침해인지 볼까? 네, 침해지. 남의 거 갖다 팔았으니까 이건 침해. 침해임은 별로. 자, 이 특허의 특허번호 9081인데 9805 표시한 게 허위 표시냐라는 겁니다. 문제는 9085라고. 9805로 합시다. 9805. 여튼 9085도 마찬가지야. 이 번호 아니면 똑같아. 그래서 지금 문제 오타가 있어서 9085 이거나 똑같아. 똑같으니까 그냥 보죠. 오타가 있었구나. 자, 인강은 수정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9805호를 표시했어요. 자, 만약에 갑이 9805 말고 원래 특허 번호인 9081을 표시했으면 얘는 허위 표시 아니야. 특허권 침해 임은 별론 허위 표시는 아니에요. 이 허위 표시하지 말라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뭔가 특허 등록 받았다라는 표시가 있잖아. 그럼 우리 특허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좋은 거구나. 그런 공중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허위 표시 아니야. 이 특허 표시나 비록 이 특허 발명의 특허 표시는 이거지만 특허 넘버가 잘못됐지만 이걸 갖고 허위 표시를 하진 않아요. 허위 표시는 특허 안 받았는데 받은 것처럼 표시하는 걸 허위 표시라고 해요. 근데 얘는 특허 받았잖아. 단지 넘버를 잘못 표시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허위 표시는 아니다라는 거죠. 됐죠? 취지가 그래. 취지가. 허위 표시 제도의 취지가 번호를 똑바로 적어라가 아니라 특허 안 받았는데 받은 척 좀 하지 마 그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어떤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 2번은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가 A, B, C야. 얘가 A, B, C인데 여기다 적을게요. 공간 좁다. 특허 받은 건 A, B, C야. 여기에다가 특허 번호 9082를 표시하는 것 이건 허위 표시 아니에요. 자, 그런데 D, E, F 에다가 특허도 안 받았는데 여기다 908을 표시하면 이건 허위 표시 아니지만 이건 특허 안 받아놓고 안 받은 걸 표시했으니까 허위 표시라는 거야. 그럼 그게 아니라 이 문제인 A 다시 플러스 A 다시 맞네? A 다시 플러스 B 플러스 C에 908을 표시했을 때 허위 표시인지는 세모인 거예요. 세모. 발명의 구성이 A에서 A 다시로 바뀌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첫 번째
통상의 기술자, 당업자가 쉽게 바꿀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고 그러한 대체, 변경에 의해서도 특별한 효과의 차이도 없는 거야. 그럼 그놈이 그놈이거든. 허위 표시 아니라는 사례. 이런 요건을 만족하면 허위 표시가 아닌 거다. 됐죠? 17회 보고 봤고요. 그리고 어제 진도 우리가 119조랑 3호부터 나가십니다. 119조랑 3호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번 주에 종강할 것 같습니다. 월, 화, 수 이렇게 끝나거나 조금 더 가면 목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월, 화, 수면 끝날 것 같아요. 이번 주 끝날 거고, 그리고 우리 특허법 데일리 테스트 18회 보겠습니다. 상표법 기본 강의가 끝나면 이제 특허법 데일리 테스트는 잠깐 스탑하고 상표법 데일리 테스트 나갈 거예요. 이렇게 또 디자인 나가고 다음에 다시 또 특허 와서 또 하고 이렇게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시간 되시면 저녁에 인사하는 자리 가볍게 한번 가져보기로 해요. 여기 네 분이랑 저기 다른 데에 계신 분 한 분 계세요. 한 분 이렇게 5분 1조입니다. 자, 18회 갑과 을은 발명 A에 관한 특허권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병은 발명 A를 실시하기 위해서 특허권자들로부터 대가 지급을 조건으로 통상실시권 허락을 받았다. 갑과 을이 특허권 발명 A에 대해서 특허 등록을 받았고 지금 공유인 거죠. 공유. 이거 합유적 성질을 가지지만 공유인 거죠. 합유적 성질의 예시가 예를 들어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경영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질권 설정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허락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다 합의적 성질입니다. 한편 병은 발명 A를 실시하기 위해서 통상실시권을 가졌어요. 이렇게 통상실시권 가졌고 대가 지급이야. 유상 통상실시권이 있고 허락을 받았다. 그리고 병은 갑과 을을 상대로 특허 무효심판 청구했네요. 통상실시권 받은 이유는 A라는 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갑과 을을 상대로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무효 사유로 신규성 주장하고 있네요. 신규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특허 발명에는 실제로 특허 무효 사유가 존재한대요. 신규성 위반의 착오 등록이라는 거죠. 이에 갑은 단독으로 심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응? 심결했다고 안 나왔는데? 아, 나왔구나. 무효 심결했다고 했네요. 무효 심결했고 여기에 대해서 심취소를 제기했네요. 무효 심결이 나왔고 이렇게 피고 얘가 원고가 돼서 소를 제기했는데 소는 갑이 단독으로 하고 있어요. 병을 피고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직은 1차이기 때문에 힌트를 드렸어요. 힌트 없이도 풀어봅시다. 힌트 없이도. 소제기했죠? 자, 소제기 볼게요. 소가 제기되면 그 전에 심판이 있었던 거죠. 심판 어떻게 되는 거죠? 심판이 적식, 적법, 본안 이렇게 가듯이 소송도 마찬가지야. 소송도 심치소는 그들만의 어떤 적법한 방식이 있을 거예요. 적식,
적법, 본안. 적법의 대표적인 예로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당참가거든. 당사자 참가인 거부된 자. 근데 원고가 당참가가 아니야. 그럼 부적법 각하돼요. 예시. 이렇게 할 거고 지금은 이 상황인 거죠. 무효심판에서 적식, 적법, 본안에서 무효심결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심취소를 제기한 꼴이에요. 소송의 적식, 적법, 본안인데 수험적으로 적식은 문제가 안 돼. 빼세요. 사실 여기 1차는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데 2차에서는 뭐 거의 문제 안 돼. 이렇게 보고 그리고 특허에서도 많이 했죠. 요 소의 본안이 뭐예요? 소의 본안이 요거 다 적식, 적법 다 일로 온다라고 했죠. 사실은 요렇게까지 다 오는 거야. 근데 적식도 좀 빼볼게요. 편의상. 됐죠? 빼보고 소송의 본안은 심판의 적법과 심판의 본안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맞죠? 자, 그럼 이렇게 판단해 볼게요. 요거 판단해 보고, 요거 판단해 보고, 요거 판단해 봅시다. 자, 소의 적법 관련해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중 1인의 소재기 원고 적격 인정하나요? 그래서 특허에서 유필공 이렇게 했죠. 유필공. 그래서 유필공이기 때문에 공유자 중 1인의 원고 적격도 인정된다. 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소의 본안은 심판의 적법과 심판의 본안인데 심판의 적법 관련해서 심판 청구할 수 있는 얘는 누가 쳐야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심판 청구인 적격을 가지게 돼요. 병이라는 자는 A 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어요. A를 발명을 실시하고 싶어. 근데 병은 통상실시권자거든? 통상실시권자라서 이해관계가 부정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게 판례죠. 병은 비록 A 발명을 실시할 때 갑과 을로부터 침해금지 청구 당하는 그런 불안은 없어요. 불안 없어. 하지만 병 입장에서는 통상실시권 빼고 그냥 자유롭게 실시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심지어 대가지급 의무까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 적격이 있어요. 특허에서 배운 논점 중에 통상실시권자라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가 부정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통상실시권자라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가 부정되는 거 아니고 더 나아가서 특허 발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상표, 등록특허 소멸에 어떤 직접적, 현실적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이해관계인도 맞아요. 그래서 적법 관련해서 이해관계 인정되고 본안 관련해서 문제에서 신규성 위반의 무효사유 있다라고 했어요. 적법하고 심판 적법하고 심판 본안 신규성 위반 맞잖아. 무효신결 맞네. 무슨 판결? 청구 인용 판결 해야 되겠죠. 청구 인용 판결. 되었어요? 청구 인용 판결. 되셨나요? 자, 어디 질문? 해봐. 어디? 소가 응. 인용관계 소가 신결 취소 무효심결 나왔고 공유자 중 1인이 소재기. 신결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기각 판결. 무효심결 잠깐만. 무효심결 나왔고 얘가 졌죠. 있고 기각 판결. 인용 판결이라 그랬어요? 인용 판결이라 그랬어? 기각 판결. 죄송합니다. 잘했어요. 저기 분이 뭐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항상 제가 틀렸더라고. 그래서 기각 판결 잘했어. 다른 거 없죠?
힌트 보면 공유자 중 1인의 원고 적격 인정하냐? 인정한다. 유필공이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 힌트는 통상실시권자라는 사정만으로 무효심판 청구인 이행이 부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거 좀 전달을 드리고 싶었고. 자, 2번 심취소 계속 중 을을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는가? 근데 소송에서 우리가 소송에서 공동소송했어요. 공동소송. 공동소송은 원고가 수인이거나 피고가 수인인 걸 공동소송이라 그래요. 공동소송은 둘로 나눠져. 뭐죠? 통공과 필공으로 나누죠. 통공은 뭐예요? 통상의 공동소송. 필공은 필수적 공동소송. 무슨 차이야? 합의락정이 요구되는 요청이라 그래요. 요청되는 거고 그게 요청 안 되는 거. 그래서 결론이 당사자 똑같이 나와야 되는 게 합의락정 요청되는 거죠. 필공은 둘로 나눠지죠. 또 고필공, 유필공 이렇게 나눠지죠. 고필공은 반드시 전원이 당사자가 돼야 되는 거. 유필공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게 유필공이에요. 맞죠? 소송 계속 중 당사자를 추가하는 보종이 적법한 건 딱 하나. 이거 말고 없어요. 고필공에서만 당사자 추가가 돼. 유필공에서는 당사자 추가 안 돼요. 통공도 안 돼. 통공 우리 시험 안 나올 건데 어쨌든 고필공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은 다 당사자 추가가 안 돼요. 이거 사실상 민사소송법 영역이긴 한데 특허법 1차 기출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달을 드렸습니다. 고필공 제외하고는 다 추가 안 돼. 라는 거예요. 다 추가 안 돼. 그럼 지금 유필공인데 을 추가할 수 있나? 없죠. 없다라는 겁니다. 넘어가고 성표법 진도 나가겠습니다. 제 16장 보실 차례예요. 권리범위 확인심판입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 지금 제가 요즘에 오전에 여러분 오후 수업하고 있고 오전에 오늘부터 특허 2차 기출 강의를 시작했어요. 2차 기출도 요 데일리 테스트 답 찾고 논점 잡고 이런 측면에서는 데일리 테스트랑 비슷해요.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넘어간다. 아, 참 이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우리 기출문제 안 봐서 모르실 건데 내일 기출문제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럴 거고. 자, 권리범위 확인 심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오늘 만나고 내일 좀 만나면 끝날 것 같아요. 내일은 좀 길게 할 것 같기는 해요. 그거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어디까지 나가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먼저 특허법 데일리 테스트 1차 특허법 데일리 테스트 19회 볼게요. 갑과 을은 특허권을 공유하고 있다. 공유 특허권의 청구항 1에는 발명 A, 청구항 2에는 발명 B, 청구항 3에는 발명 C가 기재되어 있다.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하네요. 특허권 공유하고 있는데 청 1, 청 2, 청 3 1에는 A, 2에는 B, 3에는 C가 이렇게 있는 거죠. 청구항 1, 2, 3 특허권 공유하고 있는데 공유 지분은 안 나왔어요. 공유하고 있다고만 하시면 되겠고 1번 이해관계인이 청구항 1에 대해서만 모유심판 청구할 수 있는가? 되죠? 일부 청구 가능하죠? 그래서 모유심판은 일부 청구 가능하죠. 지금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2번 이해관계인이 청구항 전부에 대해서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청구항 1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 부분을 취하할 수 있는가? 일부 취하 말하죠? 일부 취하 되죠? 일부 청구되면 일부 취하 된다 이렇게. 물론 예외는 있지만 일부 취하도 되고 3번 이해관계인이
청광 전부에 대해서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 심판원이 청광 1에 대해서는 무효 심결, 나머지 청광은 기각 심결할 수 있는가? 되죠? 일부 심결 되죠? 일부 심결. 이것도 된다. 4번. 이해관계인이 특허권 전부에 대해서 무효 심판 청구하고 의뢰 지분 범위에 대한 무효 심판 청구 부분을 취하할 수 있는가? 일부 취하되죠? 일부 취하된다라는 건 청광 기준으로 취하할 수 있는 거지 지분은 안 돼요. 그래서 지분 취하 이런 건 없어. 지분 취하 이런 거 없고 1, 2, 3, 4, 4번까지 받고 5번. 갑은 을이 무권리자라고 주장하면서 을의 지분 범위에 대해서 무효 심판 청구할 수 있는가? 지분 청구 가능한가요? 지분에 대해서 무효 심판 청구 안 되죠. 1, 2, 3, 4, 5, 6번. 갑이 자신의 특허권에 대한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병에게 양도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나요, 병한테? 지분 양도는 세모죠? 할 수 있는데 뭐 필요해? 을의 동의가 필요하죠. 동의. 을의 동의 필요 없는 건 뭐 있어요? 상속기타 일반 승계. 근데 양도는 상속기타 일반 승계 아니죠. 또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 양도는 괜찮은데 지금은 제3자한테 양도한다라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병한테. 그래서 을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7번 갑과 을이 청광 1에 대해서 특허권만 이게 핵심 7번 물어보려고 지금 이렇게 돌아왔어요. 7번 물어보려고. 갑과 을이 청광 1에 대한 특허권만 병에게 이정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일부 이정 가능하냐? 일부 청광 이정. 일부 이렇게 하죠. 청광마다 이정. 청구한 일부 이렇게 청광 일부 이정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청광마다 이전할 수 없어요. 특허권 부여하는 건 하나의 행정행위거든. 그건 청광 여러 개에 대해서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청광마다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7번 때문에 뺑 돌아서 왔어요. 7번 때문에. 7번은 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은 우리가 아직 초보니까. 이제 상표법 마드리드 보겠습니다. 국제 출원 볼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먼저 이제 오늘 특허법 데일리 테스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테스트 20회입니다. 20회. 청구 범위 보시죠. 청광 1, 2, 3, 4 이렇게 있어요. 청광 1, 2, 3, 4. 청광 1부터 4까지 독립항인지 종속항인지 구분해 봅시다. 1번. 독립항, 종속항. 독립항이 뭐죠? 다른 항을 인용하지 않는 거. 종속항은 형식적으로 다른 항을 인용하면서 실질적으로도 인용되는 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해서 구체화하는 거. 한부구.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청광 1. 인쇄용 잉크를 청광 1. 인쇄용 잉크를 보관하는 잉크 저장 부재. 이게 구성 요소 1번이고요. 와, 상기 잉크 저장 부재에 저장되어 있는 잉크를 분사하는 복수개의 노즐. 이게 구성 요소 2죠. 로 구성되는 잉크 제트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입니다. 구성 요소는 2개네요. 2개. A 플러스 B로 구성된 발명입니다. 청광이 제1항에 있어서 이렇게 가죠. 그래서 형식은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상기 노즐의 분사구 형태가 원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제트용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 요 복수개의 노즐의 분사구가 원형인 거예요. 청광이는. 그럼 청광이는 독립한 종속항. 즉 형식적으로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노즐을 원형인 것으로 분사구가 원형인 것으로 뭐 했어요? 한정했죠. 한부구에서 한정해서 구체화했잖아. 이 노즐의 분사구가 원형일 수도 있고 삼각형, 사각형 여러 가지 모양일 건데 그중에 원형인 걸로 한정했다라는 겁니다. 한정해서 구체화했죠. 그래서 얘가 종속항이 됩니다. 이 종속항은 청광 1에 대한 종속항이죠. 청 1을 한부구한 종속항이고요. 청광 3 보겠습니다. 제2항에 있어서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노즐의 분사구의 형태가 사각형, 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제트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 이건 독립한 종속항. 형식 인용하는 형식 취하고 있네요. 실질은 얘랑만 비교해 볼게요. 이거 인용하죠. 실질은 얘는 원형인데 얘는 사각형으로 바꿨어요. 이거 한정 부가 구체화인가요? 아니죠. 변경한 거지. 한정도 아니고 부가도 아니야. 그럼 얘는 청광 2에 대한 종속항은 아닌 거예요. 설령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청광 2를 인용하고 있지 않잖아. 한정도 아니고 부가도 아니잖아. 근데 보니까 청광 1과의 관계에서 종속항이 될 수 있겠죠. 청광 1은 노즐인데 청광 3은 그 노즐의 분사 사각형인 거야. 그래서 얘는 종속항인데 청 2에 대한 종속항이 아니라 청 1에 대한 종속항이라는 거죠. 이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1로 오면 한정, 여기서 1로 와도 한정, 여기서 1로 오면 한정 아니다. 이걸 좀 배우자는 거야. 청광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노즐이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제트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 얘는 형식은 인용하고 있죠. 실질은 청광 1을 인용하고 있어요. 종속항인가요? 종속항일까 독립항일까? 한부구인지 봐. 인용하고 있죠?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를 복수개의 노즐이 하나인 거. 한부구 아니죠? 얘는 2 이상의 노즐인 거야. 얘는 하나의 노즐. 다른 거죠? 변경한 거예요, 변경. 그래서 얘는 독립항이 됩니다. 또 되셨죠? 복수개의 노즐과 하나의 노즐 다른 거잖아. 그래서 한부구 아니에요. 그래서 형식은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인용되는 항을 변경한 거죠. 구성을 치환했기 때문에 얘는 한부구가 아니다. 1번 문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고, 그래서 청광 1, 4는 독립항, 2, 3은 종속항. 2번 청광 1의 진보성이 부정될 때 청광 2의 진보성은 인정되는가? 청광 1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청광 2는 진보성 부정되나요? 청광 2의 진보성이 1이 인정되는구나. 1이 인정되면 2 인정되나요? 인정되죠? 독립항은 넓게, 종속항은 깊게 가잖아. 그래서 인정되는 거고. 3번 청광 1의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청광 3의 진보성이 인정되는가? 독립항이 인정되면 종속항도 인정되는 거잖아. 인정되고. 청광 1의 진보성이 인정될 때 청광 4의 진보성이 인정되는가? 아니죠. 개별적으로 봐야 되겠죠. 서로 독립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고요. 상표법 기본 강의 진도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뭐 하실 차례냐면